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5번째 시간 대나무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물건을 본 적이 있나요? 대나무로는 대바구니, 베개, 주거, 돗자리, 의자, 부채, 붓, 죽도 정말 다양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로부터 대나무는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해오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요, 대나무 예쁘죠? 이 대나무가 책으로도 쓰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주 옛날 처음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은 종이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귀신과 성인의 이야기를 쓴 나무 쪽에다 썼어요. 거기에는 성인들이 나눈 말씀, 행적, 규율 등이 적혀 있었고 글자에는 귀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대요.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큰 무당만이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맨 처음 글자를 새긴 것은 거북의 배껍데기나 짐승의 뼈에 새긴 것이었죠. 그게 바로 갑골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뼈에 글자를 새기기가 힘들었어요. 점차 나무 조각이나 대나무 조각에 글을 새기고 그 조각들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 조각들을 죽간이라 하였으며 나무 또는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을 책이라고 했어요. 죽간을 엮을 때는 보통 새끼줄로 엮었으나 중요한 책은 모두 무두질한 가죽의 끈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공자님이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졌대요. 하도 많이 읽어서요. 거기 바로 2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비단에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단에서 쓰면서 그 붓은 더 부드러워졌고 글씨도 더 부드러워졌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바로 대나무죠. 대나무 줄기에 양가지를 늘어뜨린 대나무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대죽입니다. 대나무는 예로부터요. 대나무, 매화꽃 피었죠? 국화, 그리고 난초, 매란, 국죽, 사군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붓글씨를 쓰면서 글씨만 붓으로 한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란국죽, 이게 사군자를 주로 그렸어요. 이걸 문인화라고 해요. 그래 화공, 정말 그림을 그리는 화공 아니라도 일반 선비들이 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그릴 수가 있었어요. 사군자에 나오는 대나무는요, 가지하고 이파리, 가지 2개하고 이파리를 나타내서 대나무 죽이라고 했답니다. 대나무 죽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죽엽, 대나무 이파리, 죽림, 대나무 숲, 죽제품, 대나무로 만든 제품, 오죽, 까만 대를 오죽이라고 그래요. 강릉에 가면 오죽헌 있죠? 그 까만 대가 있어요. 오죽헌에 가보면. 죽순, 대나무에서 나오는 순, 보통 4, 5월에 나오겠죠. 그 죽순 가지고 요리도 해먹죠. 죽간, 대나무를 쪼갠 거를 죽간이라고 그러고요. 파죽지세라는 것은 도끼로 대나무를 쪼개요. 굉장히 단번에 확 쪼개집니다. 그렇게 대나무를 쪼개듯이 한꺼번에 적을 무너뜨린 걸 바로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자, 대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죠. 이걸 지탱한다라고 합니다. 지탱할 지예요. 대나무 가지를 한 개 쥐고 있는 모양으로 처음에는 가지라는 뜻을 나타냈으나 나중에는 지탱하다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지지한다, 지탱한다, 지주, 지탱하는 기둥, 지원해준다, 지점, 지급, 지사, 지장 할 때 쓰이는 자가 바로 지탱할 지예요. 옛날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글씨를 어디에 썼다고요? 나무나 대나무에 썼다 그랬죠? 대나무에 쓰면서 바로 책을 만들었어요. 자, 책, 공책, 동화책, 만화책, 책방, 책꽂이, 서책할 때 그 책자가 바로 이 대나무에서 나왔어요. 보세요. 대나무를 끈으로 엮었죠? 이거는 가죽끈이 아니라 일반 끈이에요. 거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나란히 하여 가죽끈으로 엮어 놓은 것.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나무가 바로 책으로 쓰일 때 그게 바로 엮은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책이에요. 책이 들어간 한자어는
공책, 서책, 책방, 역사책 할 때 책책이 들어가죠. 자, 책 전자는요. 책이 무거워요. 이 대나무가 이건 지금 짧죠. 어떤 거는 더 많이 더 양이 길죠. 더 길이가 길죠. 그래서 양이 많죠. 길이가 길어서 무겁죠.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받쳐드는 모양이에요. 이게 선 모양이 선이 두 개 있죠? 이 선 두 개로 책을 받쳐든 모양이 바로 책전입니다. 예, 책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거나 탁자에 올려놓은 모양을 나타낸 자가 바로 책전입니다. 책전, 사전, 고전, 백과사전, 법전도 돼요. 법전, 책전, 사전 할 때, 국어사전, 백과사전 할 때 들어가는 말이고요. 부필은요, 위에 딱 보면 대나무죠? 대나무를, 이게 밑에가 분율이에요. 분율. 분율이 원래는 붓의 뜻이었는데, 오직률로 뜻으로 쓰이니까 붓필할 때는 나중에 대나무 죽을 넣은 거예요. 왜냐, 붓은 다 뭘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대나무로 만들어지니까 그 재료를 나타내는 대죽을 위에다 올린 거죠. 원래는 이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분율자, 분율. 또 도이 해갖고 뚜를권 하면 이게 분율 또는 오직률 그래요. 원래 이게 부필의 뜻이었는데 오직률로 쓰이니까 나중에 대죽을 추가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부필이 들어간 한자어는 연필, 필통, 대필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 대필, 만년필. 왜 만년필이겠어요? 계속 거기다가 잉크만 넣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만년필. 만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래서 만년필이에요. 요즘에 만년필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볼펜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펜촉이 있어요. 펜촉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썼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죠. 잉크가 엎어져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잉크를 한번 넣으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잉크를 넣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걸 만년필이라고 했어요. 자필, 스스로 쓴다 할 때 스스로자, 부필, 자필, 문필가, 붓으로 글을 쓰는 사람, 작가들을 문필가라 그러죠. 옛날에는 붓으로 썼겠지만 요즘에는 뭐 연필이나 요즘에는 컴퓨터로 쓰죠. 문필가. 시나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쓰는 사람을 문필가라고 합니다. 필통할 때 통은 통통자예요. 그다음에 글서가 있죠. 글서는 붓을 잡고 해를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한일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낮주가 되죠. 낮에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낮주가 됐죠. 글서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글서는 먹통물 위에 붓을 잡은 손 모양을 나타낸 자예요. 하여간 글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서류, 문서, 서책, 문서, 서당에 들어가는 한자가 바로 글서입니다. 자, 글획 또는 그림화가 있는데요. 밭이나 이렇게 주위 둘레를 그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대나무나 조각에 그림을 새기는 것. 서각 또는 화각,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화가라고 하죠. 만화, 회화, 그림을 회화라 그러죠. 화필,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 화필이라 그래요. 그림 그리는 붓, 화필, 화실, 그림 그리는 곳, 동양화, 서양화, 네, 그림화가 들어가고요. 책편자도 대나무 죽이 들어가죠. 대나무를 엮은 것을 보고 만든 게 바로 책편이에요. 대나무 죽 밑에가 또 대나무 엮은 게 딱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대나무 책을 나타냈어요. 대나무를 엮어 만든 책이 바로 책편자고요. 전편, 후편, 예고편, 옥편. 옥편은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책편입니다. 전편, 후편은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죠. 예고편.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고편입니다. 다음엔 엮을편입니다. 실사가 있죠. 대나무 책을 엮을 때 실로 엮었다. 그래서 엮을편입니다. 대나무 책을 실로 엮은 모양. 엮을편이 들어간 한자어는 편집, 모을찬. 그래서 편찬,
뭔가 편찬했다는 것은 글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을 때 편찬이라고 합니다. 편성하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편성입니다. 그래서 엮었다.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엮은 것이 바로 엮을 편자입니다. 이 엮을 편은 대나무를 실로 엮었다. 그래서 실사하고 대나무 책이 들어가서 엮을 편이 나왔고요. 자, 종이지자는 여기 실사가 있죠. 옛날에는 비단천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죠. 실타래 같은 섬유줄이 얽혀 만들어진 글자라 그랬어요. 비단천에 글씨를 썼다는 내용이겠죠. 자, 종이지가 들어간 한자어는 편지, 백지, 도화지, 화지. 왜 실사가 들어갔나? 천에다가 글씨를. 요즘에는 뭐 종이가 있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천에다가 쓸 수밖에 없었죠. 옛날 정약용 선생님은 그 부인의 치마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천이 바로 종이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림도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어디다 썼을까요? 자, 판자나 종이 위에 그린 지도를 뜻하며 각골문에 보면 둥근 원 속에 읍과 시골, 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도, 도서실, 도면 보면은 집 지을 때 설계도 보면은 그 집의 모양이 나타나 있죠. 지도 보면 땅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죠. 도서실은 도서가 있는 방이라서, 도서라는 것은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 보면 그림책에 보면 그림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 글도 있기 때문에 도서라고 합니다. 왜 도서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 안 해봤죠?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있는데 그림책도 있고 일반 글만 써진 책도 있고 글과 그림이 함께 있기 때문에 도서입니다. 자, 오늘은 대나무와 관련된, 대나무가 주로 책하고 관련돼 있어서 책하고 관련된 한자가 많습니다. 대나무 죽, 줄기하고 잎 모양, 지탱할지, 대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 책책, 대나무를 엮은 모양, 책전은 대나무를 손으로 받쳐든 모양, 그림화, 자, 그림을 그림 모양, 붓으로 그렸다 그랬죠. 분율, 책편, 대나무로 만든 책, 엮을편, 실로 대나무 책을 엮었다, 엮을편, 종이지는 비단 종이에다가 글씨를 썼다. 그림도는 지도할 때 도인데 그림이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나무와 관련된 한자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26번째 색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